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7월 12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 그래도 나쁘진 않게 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.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 엄청 좀 특이하게 뭐 어떤 종목이 딱 뚜렷하게 와, 요게 좀 크게 상승을 했구나. 이 업종에 오늘 좀 힘이 쏠렸구나. 이런 느낌보다는 어제 상승을 하는데 좀 전체적으로 갖다 무난무난하게 중소형주들이랑 그냥 지수가 최근에는 보통 이제 좀 대형주들 몇 가지 이제 집중되면서 좀 움직인 게 있는데,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르게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시세를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견인을 해주던 엔비디아 0.5%, 애플 마이너스 0.28%, 테슬라 뭐 거의 보합, 리비안 마이너스 2% 이런 느낌인데 상승 마감을 했어요. 그럼 다른 중성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겠죠. 그 다음에 지금 저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그 지수 영향력을 좀 변동을 준다고 합니다. 애플, 엔비디아, 뭐 테슬라 몇 가지 기업들 6개 기업이 나스닥 그 지수 뭐 50% 영향력 그거를 이제 한 40%까지 줄인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그렇게 막 좀 큼직한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이제 지수에 대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고, 종목들이 밀리면은 저 등치 큰 종목들이 밀리면 이제 지수 같이 좀 빠질 수 있겠죠. 그래서 그거 정도는 한번 좀 가볍게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일단 미국이 좀 나쁘지는 않게 끝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오늘도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로 좀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재건, 방산, 오염수, 원전 이런 키워드들. 근데 이미 이쪽 두 개는 좀 시세를 줬죠. 재건이랑 원전은.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, 그 월요일은 좀 안 좋았지만 어제는 방산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오염수는 혹시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또 결국에는 오염수는 방류 일자가 언제 나오나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방류를 결국 하긴 할 텐데 그거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7월 12일 수요일 미국 CPI, 7월 13일은 미국 PPI 이런 걸 앞두고서 미국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, 그 다음에 금요일 아스파탐 발암물질 지정 요 정도까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될 것 같고, 나머지는 좀 이슈 자체는 큼직하게 좀 새롭게 등장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제 있던 거에서 거의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. 중국 8월부터 반도체 핵심 원자재 갈륨이랑 게르마늄 수출 통제, 그다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 최종본 이번 달 중에 이제 공개,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미중 갈등 계속 되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, 어제 요 뉴스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. 중국 갈륨 수출 통제에 대해서 요게 이제 고민에 빠진 뭐 전기차 제조 업체들 있는데, 그 내용 안에 이제 일부 업체들은 실리콘 카바이드 검토할 수도 있다. SIC인데 그 관련 주들이 혹시나 뭐 대안품으로 좀 부각이 될지, 결국에 중국이 갑자기 미국이랑 뭐 화해하고 하는 게 아니면 요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,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갖다가 웬만한 중요한 히토류 광물 요쪽은 중국이 좀 쥐고는 있더라고요. 확실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. 대부분이 이제 중국산이고, 중국이 점유율이 그냥 뭐 한 10% 20%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막 60%막 80% 엄청 높습니다. 중요한 광물들은.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갖다 이제 광물 새로운 공급망 부여야 되기도 하고,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, 일단은 요 내용, 그 다음에 전기차 팩토리 뭐 핵심 흑연 이런 거 음극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, 흑연 같은 경우에는 가공 흑연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어느 정도 가공을 거친 그 흑연도 98%였죠 그때. 98%가 중국산이다 이런 내용들. 그래가지고 전기차에 이것저것 들어가는, 그리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히토류 영향력은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.
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리튬 염호 분석 보고서, 요거를 어제 이제 나온 거는 같더라고요. 테라사이언스가. 그래가지고 국내 최초 신한 아페도 리튬 염호 개발 사업 발표, 요게 이제 어제 밤 7시 반 요때쯤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이거저것 나오긴 했는데, 일단은 뭐 보고서대로라면은 리튬 생산 뭐 가능하다, 요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발 진행을 하겠다,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게 아마 또 근데 갭이 좀 뜨겠죠. 뜨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, 내용대로라면은. 그래서 뭐 그 뒤에는 좀 어떻게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, 일단 테라사이언스가 저게 어제 발표를 할 거를 알고서 뭐 내부 정보가 좀 나온 건지 일단 좀 시세를 주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 종목이 완전히 좀 신고가 이런 영역까지는 아니긴 한데, 그래도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신고가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죠. 이렇게 2005년 넘어가면 있지만 대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의 매물대가 있진 않아요.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역꾸역 올라오지 않았나. 그래서 저 이슈랑 같이 어떻게 엮이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그 SiC, 실리콘, 카바이드 요 관련주들은 뭐 LX 세미콘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뭐 하나머티리얼, DB 하이텍, KEC, YMC, 그 다음에 뭐 TCK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, 저 키워드를 혹시 뭐 좀 갖다 붙여주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페라이트 관련해서 어제 이제 또 삼화전자 이게 뭐 페라이트 소재 부품 생산 플러스 세계 뭐 1위 초급속 충전소 업체 거기다가 뭐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,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세를 줬는데, 요것들부터 해가지고 뒤에 이제 8월 달에 갈륨, 게르마늄 이슈로 부각이 됐던 애들은 한일화, 동구가렌스, RF 머티리얼, 풍국주정 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가 좀 차트 조정 폭은 조금 되긴 돼요. 그래가지고 좀 오일선 막 이런 주변에서 갑자기 좀 한번 튀어 오르는지,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적게 터지면서 버텨주는 모습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, 일단은 이렇게 8월달 또 수출 통제라고 하니까 8월 1일부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흑연 관련주는 어제 좀 반짝하긴 했지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줬어요. 이제 또 뭐 21선 주변에서 그 뒤에 2차전지 결국 그 음극재 관련해서 뭐 흑연 주축 재료 이 뉴스는 언제든 좀 붙일 수 있지 않나, 계속 좀 추적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정상회의부터 해가지고 뒤에 폴란드 이슈,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좀 메인이기도 했었고,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, 움직임이. 그래가지고 건설 뭐 평화 정상회의 열고 종전안 같은 거, 어제 이제 그건 있었거든요. 우크라이나 가입 일정에 대해서 제시 못한 나토 정상회의, 젤렌스키 반발, 이런 키워드가 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긴 한 게, 전쟁 중에는 안 받아줘요. 전쟁 중에는 안 받아줄 거예요. 전쟁이 끝나면 몰라도 전쟁 중에는 안 받아줄 거고, 우크라이나 동맹국들 동의하고 조건 충족하면 가입 초청,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그 나토 가입을 안 받아줄 겁니다. 그 다음에 대통령 따라 폴란드가 한 김동관 뭐 120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다. 이런 거는 혹시 뭐 하나 쪽이다 보니까 뭐 태양광 이쪽 이슈가 좀 엮일지 뭐 이렇게 정도까지 생각을 해둘 것 같고, 그 외에 결국 재건 이슈는 일단은 이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넘어가서 뭐 키워드가 뭐 좀 나오나, 그 다음에 영토 탈환 후 연말 휴전 협상, 이런 기대감은 좀 연말 가서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. 7월 18일까지인데 갱신 근거 없다, 러시아 측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. 흑해 곡물 협정 관련 새로운 내용 없다. 근데 이래 놓고 또 연장을 할지,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시장에서 뉴스 좀 부각시키면서 시세를 줄지. 그 다음에 아스파탐 같은 경우 7월 14일 바람 가는 물질로 지정 예정. 이렇게 키워드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미 좀 부각은 됐었는데, 뭐 삼부토건부터 해가지고 다산 네트워크스, 그 다음에 유신,
요렇게 세 종목 정도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요 종목들 3부는 뭐 주도주였었고 어제 눌림에서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긴 했죠. 근데 이런 구간에서 또 뭐 꾸역꾸역 지금 시간에는 좀 하락인데 다시 좀 한번 치고 올라오나.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는 지금 시간에서 엄청 세게 또 올려놨는데 7,000원 위에 자리 잡으면서 좀 한번 시세를 땡겨 올려주는지. 그다음에 유신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간 지정 예고가 걸리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밀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뭐 4만원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요 영역 정도 안에서 요 구간에서 혹시나 좀 슬쩍 또 밑꼬리 달면서 돌리나. 얘네가 결국 단기가열 뭐 들어가는 건 그 뒤에 이야기고, 그 전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재건 이슈 있고 오늘 대금이 이틀 연속 좀 나쁘진 않거든요. 엄청 크지는 않은데 여기서 막 2천억씩 계속 붙었으면은 더 눈이 가긴 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전고점 돌파 후에 지지 밑에 밑꼬리 달고 올려주는 거,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조금 붙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눈은 좀 가지 않나. 그래서 그런 거 뭐 기술적인 움직임 정도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재건 관련주는 저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식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지수 뭐 빠지거나 하면은 해지 역할 혹은 뉴스를 한번 붙여줄 법 하거든요. 얘네들은 그 식량 그 키워드에 대해서. 그래서 미래, 누보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조금 대장격으로 움직이지 않았나. 그 다음에 아스파탐은 MSC 7,000원 주변에서 일단 좀 달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5일선 좀 밟으면서 한번 또 시세를 튕겨주나, 요렇게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혹시나 뭐 김동관이 하나 관련해가지고 뭐 재건에 대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아무래도 원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, 그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전력 양도 그렇고. 근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뭐 그린 뉴딜에서 태양광 쪽 이렇게 뭐 하나솔루션, 현대에너지, 하나솔루션 우, 그다음에 보통 좀 세력 이슈로는 대명에너지가 보통 대장격을 하죠. 얘가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해가지고 요 정도 그 하나 계열사 그룹 정도는 뉴스를 엮어주나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폴란드로 넘어가요. 그래서 폴란드는 13일부터고 오늘 아마 뭐 밤중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, 폴란드와는 7월 예비조사 시작, 체코 9월 두코바니 5호기, 이런 원전에 대해서 이슈는 요번 연도 계속 좀 진행이 될 게 있습니다. 뭐 내년에도 또 나올 거는 이것저것 있지 않나 싶은데, 그런 거 플러스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요게 좀 케어가 잘 돼야 돼요. 웨스팅하우스랑 클리어가 되는지. 그 다음에 뭐 방산업계 대통령 폴란드 순방에서 재판 예고, 한 폴란드 정상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공감한다.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10월 국빈 답방, 요거는 뒤에 원정 키워드는 또 10월달 요런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, 그다음에 신규 원정 검토 공식화, 요게 지금 전기본 수립 7월 이르면 7월달 요번 달 말 중에는 좀 뭐 나올 수도 있다. 요 부분이 있고,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신규 원전 뭐 최대 6대까지 검토, 이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제 좀 원전이 강하지 않았나 싶거든요. 그래서 원전은 좀 밀리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 혹은 뒤에 뭐 10월 국빈 답방, 그 다음에 뭐 폴란드 이번에 넘어가서 키워드를 당장 붙일 수도 있는 거고, 이것저것 좀 계속 붙을 이슈는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원전주들이 일단 좀 대장이 슬쩍 좀 자주 바뀌기는 해요, 이쪽 섹터가. 그래서 어제는 한전 산업이 상한가로 갖다 불쑥 좀 치고 올라가고 했는데, 어제 강했던 게 한전, 우진,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움직였죠. G2파워는 갭 뜨고 그대로 좀 많이 밀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하면서 좀 돌려주나. 한신기계도 어제 윗골이 좀 많기는 했지만,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혹시나 폴란드 넘어가면서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, 뭐 그거는 좀 금액이 좀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재부각시키나 정도는 좀 보게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들도 어제 이제 한번 슬쩍 좀 움직이긴 했는데, 현대로템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, 일단 하나 같은 경우 여기 좀 돌파하면 또 신고가이긴 합니다. 거의 15만원 자리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들 계속 좀 수급, 얘네는 이제 수급 좀 들어오는 거 같이 묶어 보셔야겠죠. 수급이 잘 들어오나.
자, 그다음에 나머지 이슈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여기 뭐 전기차 충전, 그다음에 뭐 AI, 그다음에 로봇, 여기 이슈들은 뭐 특별한 것보다는 기억해둘 그 포인트들은 계속 똑같고, 그다음에 지수가 좀 많이 밀리거나 하면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일단은 선별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수가 밀릴 때 좀 건드릴 만한 종목들이 꽤 있지 않나. 그다음에 네옴시티는 뒤에 답방 이슈나 뭐 이런 거 하반기 수주 이야기들이 좀 언제 나오나. 지금 답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미국이랑 사우디 정치적으로 갖다 막 좀 그 사이에서 이제 좀 눈치 보는 부분은 좀 있지 않나. 그래도 네옴시티 요 건설 수주 뭐 이렇게 하면서부터가 계속 나오긴 나오겠죠.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번에 현대건설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한 것처럼 뒤에 조금씩 더 이어지나. 그 다음에 오염수 방류는 뭐 정상회의에서 뭐 일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딜레이가 막 길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. 여름 중에는 방류를 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갑자기 또 방류한다고 하면은 오염수 관련주들 한번 좀 불쑥 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천일염 관련 주들은 좀 차트 측면에서는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아요. 이런 거 뭐 추가 상장 나오고 하는데 물량이 그렇게 뭐 크진 않다 보니까,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려 있는 자리죠. 이런 거에서는 뉴스 한번 붙이면 한번 또 불수 튈 수 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런 종목들 외에는 어제 강했던 종목들은 지금 결국 또 신고가 개별주들 강한 종목들은 또 체크해 둘 필요는 있겠죠. 그래서 포스코 DX 어제 이제 포스코 계열사에서는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거 그 금액 이제 2030년까지 전체 투자비 뭐 46% 쏟는다. 그래서 총 매출 뭐 62조 달성 목표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, 일단 포스코 DX가 뭐 엔지니어링 그런 식으로 했다 뭐 좀 자동화 이쪽이랑 좀 엮여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. 그리고 얘는 이제 코스피 뭐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, 일단은 신고가에서 더 한번 또 치고 올라가나. 그 다음에 이제 금양도 어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죠. 결국에는 금양 10만원을 넘겼어요. 어마어마한 종목인데, 일단은 이렇게 금양이랑 뭐 테라사이언스 금양이랑 포스코 DX 이런 애들은 어제는 좀 주도주였고 시간에서 좀 하락폭은 있지만 뭐 이런 각자 지지 저항 구간에서 좀 버텨주는지.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도 어제 그 짐바브웨 리튬 원광 수입 허가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, 얘는 3,000원 위 돌파하고 좀 자리 잡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개별로 좀 최근에 강했던 게 뭐 이제 성우하이텍, 얘는 움직임은 조금 현란하기는 해요. 근데 단기가열은 스멀스멀 조금씩 피해가면서 계속 좀 힘을 주고 있는데, 이렇게 추세 저점 계속 올라가면서 한번 탁 하고 날 잡는 모습이 나오나 이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필옵틱스는 그 14일 신규 상장 필에너지 그거 엮이면서 지금 쭉쭉 가고 있는데, 얘도 2만원 뭐 라운드 피겨 조금 더 올라가면 신고가긴 하거든요. 상장하고 17년부터 17년도에. 그래서 이런 종목들, 그 다음 오늘 신규 상장 또 스펙주가 하나 또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교보 14호 스펙이 좀 너무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400% 가까이 갔었죠. 2170원하고 7980원까지. 이거 보면 좀 경이롭긴 한데, 이때 남겼던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얘도 좀 저런 식으로 움직여주나. 대신에 시가총액 좀 가볍기는 해요. 변동성이 엄청 큰 스펙주라는 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나. 그래도 시장에서 뭐 아주 난리 부르스입니다. 신규 상장을 하는 것들. 그래서 이렇게 좀 신규 상장 관련 주들부터 해가지고 얘가 너무 잘 가면은 요거 지금 시간에 또 밀렸는데 또 같이 어느 정도 반응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제 개별주들 강했던 종목들부터 해서 뭐 재건, 그 다음에 뒤에 뭐 원전 이런 종목들 키워드 정도로 좀 순차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2차전지 반도체,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장비주들이 좀 잘 나가는 게 있고, 오늘 에코프로 실적 발표 있기는 합니다. 에코프로 계열들. 그래가지고 에코프로가 과연 오늘 어떻게 좀 움직일지. 이렇게 보면은 반기 실적 발표
에코 프로 BM, 에코 프로 HN 이런 것들이 좀 있죠.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항상 이 삼형제는 그 지수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BM은 3,000원 돌파하고 자리 잡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수급이 좀 묘하기는 하거든요. 이탈을 하나 싶더니 또 꾸역꾸역 사고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안 무너져요. 근데 얘네는 일단 그냥 생각해둬야 되는 거는 지수가 얘네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무난하게 버텨만 주면 참 좋지 않을까. 뭐 더 치고 가는 거는 조금 치고 가면은 이제 뒤에 그만큼 더 세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고 이런 구간에서 좀 횡보 잘해 주는지 뭐 더 치고 가면은 100만 원을 얘가 또 돌파하고 아예 거기서 막 힘이 쏠리나 그런 것도 좀 보기는 봐야 돼요. 워낙 강한 종목이고 갈 때는 또 힘을 미친 듯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순서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그 장마 좀 폭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. 올 때 엄청 오더라고요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